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오늘은 이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뭐 늘 그렇듯이 이거를 이제 알려드린다, 친절하게 알려드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과거에 내가 굉장히 똑똑했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요것도 지금 연결을 해서 이제 PC랑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다를 동작을 시키면 랩뷰로 해서 만든 건데, 라이다를 동작시키면 이제 주변 데이터들이 이렇게 올라오게는 해놨는데, 중간에 너무 삽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똑같은 거를 쓰다 보면 분명히 또 동일한 삽질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좀 영상을 만들어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용입니다. 일단은 이제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이 라이다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ROS나 또는 이제 어떤 로봇 청소기처럼 맵을 만들거나 이런 용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제 자동차 드론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드론이 이제 진행 상황, 이제 움직일 때, 뭔가 장애물이 이런 식으로 딱 나타난다라고 하면, 장애물이 딱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로 뭘 사용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라이다가 제일 저렴하게 먹힐 것 같더라고요. 원포인트짜리 센서들을 사용을 하면 너무 센서들을 많이 달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접촉한 다음에 멈추면은 이미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감지를 할 수 있는 원거리에서 감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라이다밖에 없는 것 같아서 라이다 센서를 선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이다를 쓰고 있는 목적은 그냥 미리 조금 한 5m 정도 또는 3m 정도 거리에서 뭔가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하고, 자동차 드론을 잠깐 장애물 감지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자동차 드론이 멈춰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구매했던 라이다는 이제 요런 제품이고요. 딱 이 제품인데, 저희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이름은 이제 YD 라이다의 X3라고 하는 라이다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 네이버 페이에서 제가 이제 구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았으니까 PC랑 연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좀 고생을 했었냐면은, 이제 이걸 받았고 이제 구글에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YD 라이다로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YD 라이다로 검색을 하고, 그럼 이제 여기가 제조사일 거 아니에요, YD 라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들어갔죠.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X3 모델이었으니까 제가 썼던 게 X3 모델이었기 때문에 X3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프로덕트에서. 그리고 이건 지금 삼각 측량 방식인데, 지금 보면 X3가 없거든요, 여기. 그래서 뭔가 서포트에 있나 해서 서포트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TOF는 당연히 없고, 트라이앵귤레이션에서도 X3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어떻게 된 건가 되게 좀 찾게 됐었고, 네,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조사에서 이제, 뭐 중간 단계의 모델을 이제, 그, 뭔가 폐기? 또는, 아니면 바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그 X3에 대해서 안 만들었을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X2나 X4의 매뉴얼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디벨롭먼트 매뉴얼을 지금 그때 봤었죠. 그래서 이제 X2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막 이제 봤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이제 좀 찾아보고, X4도 마찬가지 디벨롭먼트 매뉴얼을 보면서 프로토콜 쪽을 쭉 봤는데, 프로토콜 쪽에서는 두 개가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X3도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프로토콜로 이거를 이제 찾아보면은 프로토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사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길이하고 그 다음에 모드하고 그 다음 타입 코드하고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이렇게 쭉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시리얼로 받으면 먼저 A5, 5A 이게 들어와야지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엄청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장비 자체는 잘 돼요. 이제 이게 전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얘 전용 프로그램이 이 사이트에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툴을 들어가서 열어보면 이게 전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고 여기는 X3가 없거든요. 모델이. 그래서 그냥 X4로 그냥 했었어요. X4로 연결하고 아닌가? X2로 했었나? 그래서 X2로 하고 여기서 런을 시키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디바이스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잘 써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랩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AO, OA 또는 이제 OA 이게 아마 OA, AO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지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좀 봤는데 그래서 쭉 봤는데 좀 이제 구글에서 다시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구글에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거 야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X3로 그래서 보니까 딱 맞고 제가 산 거랑 동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쭉 내려보니까 여긴가? 쭉 내려보니까 뭐 이렇게 긴지. 자,
되게 기네요. 여기 밑에쯤에 있었는데 튜토리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RDK 코드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시리얼 통신을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만 그냥 받고 말 거예요. 그래서 RDK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SDK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기존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기존에 받아놓은 거 압축을 풀어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문서들이 있고 그 문서들 중에서 이제 요거 있어요. 저기 YDSDK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이게 아니고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들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니까 좀 되기는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좀 간략하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다시 쓸 건데 저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라 이런 것까지 다 있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지금 이게 안 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게 OA, AO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OA, AO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OA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OA 이런 식으로. 맞나? 잠시만요. AA55 이런 식으로. AA55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스타트 사인이 안 나오니까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조사가 YD 라이다에서는 이거를 파는 것 같고 얘를 YD 라이다에서 파는 것 같고 이거는 별도로 제작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를 본체를 그대로 연결을 했었으면은 본체를 이제 그대로 연결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 TTL 레벨로 해서 Serial to USB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받았으면은 이렇게 스타트 사인이 나왔을 것 같은데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그 TTL to USB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이 안에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이제 정리를 해주고 컨텐츠만 빼서 USB로 이렇게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연결을 한 건 요거랑 요거를 연결을 하고 이 모듈과 이 모듈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USB로 해가지고 PC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 보니까 앞에 있는 스타트 사인은 빠지고 연결을 해보니까 바로 그냥 저기 AA5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프로토콜 구조에서 이 컨텐츠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역할이 단순히 USB로 신호를 컨버팅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전체 프로토콜 중에서 요것만 빼서 USB로 이렇게 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X3가 빠져 있는데 뭐 얘네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은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텐츠에 해당하는 이제 패키지 포맷만 이제 좀 보면은 패키지 포맷의 경우에 이제 앞에 두 개는 이제 패킷 헤더예요. 그래가지고 OA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실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요게 요쪽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게 로우 바이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AA55, AA55 이렇게 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랩뷰에서 처음에 스타트 바이트를 AA55로 해가지고 먼저 AA55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다음 AA55가 나오기 이전까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짰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CT라고 하는 게 있는데 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바이트로 하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1번, 2번 두 번째 바이트에서 그 첫 번째 비트를 가지고서 가 이제 패키지 타입이에요. 요게 패키지 타입인데 요것도 지금 좀 잘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한 바이트가 더 있는데 이제 0, 1, 2, 3 세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바이트가 이제 데이터의 길이입니다. 포인트가 몇 개 있는가 그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FSA라고 하는 바이트가 있는데 FSA는 이제 두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이트 두 개로 여기인데 여기가 로우 여기가 하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스타팅 앵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엔드 앵글 이렇게 돼가지고 스타트 앵글서부터 그래서 이거 이제 프레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타트 앵글에서부터 엔드 앵글까지 이제 델타 세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델타 세타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뭘로 처리를 하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나눈 그 값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 스타트 앵글에서 그 증분만큼을 계속 더해 가지고 몇 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매칭이 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S 요거는 뭐냐면 체크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체크썸에 해당을 한다. 요 값이 네, 요렇게 됩니다. 구조는. 그래서 이걸 뭐 쓰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여기서 워낙에 뭐 친절하게 뭐 바꾸는 방법들도 다 여기 이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바꾸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저도 뭐 이거는 자세하게 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코드로만 해서 이런 식이구나 이것만 그냥 보고 말았고 요쭉 내려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그젬플 코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이그젬플 코드가 있어서 이그젬플 코드 인텐시티가 없는 경우일 때에 요건 아니고 여기 이제 인텐시티가 없을 때 노 인텐시티일 때 이제 인텐시티까지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인텐시티까지 나타내 주는 경우일 때는 저기 여기 끝에 있는 게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인텐시티까지 있는 경우일 때는 여기가 2바이트가 아니라 3바이트, 3바이트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저는 그냥 데이터만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아무 설정을 뭐 별도로 안 했을 때는 인텐시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2바이트 짜리로 그냥 예제를 그냥 쭉 써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저도 랩뷰에서 그 데이터 컨버팅 하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수식 노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수식 노드에다가 그냥 거의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구현을 했는데, 문제가 두 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이그젠플 코드와 사실 같은 코드입니다. 여기서 같은 코드인데 이그젠플 코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 코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인텐시티가 없을 때 아까 이제 요 CT라고 하는 값이 있었잖아요. 이 CT. 요게 이제 뭐냐면은 모드인데 어떤 모드 이게 이제 0이냐 1이냐로 결정이 돼요. 요 값이. 이 값이 0일 때가 이제 보통 0이고 1인 상황이 있는데 그 1일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이제 한 바퀴씩 돌게 되는데 한 바퀴씩 그렇게 한 바퀴씩 1회전을 할 때 걔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1회전을 하는 거를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전이 시작할 때, 나 이제 한 바퀴 돌 거야 라고 할 때, 한 바퀴가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지점일 때는 플래그를 하나 날려주게 돼요. 그 플래그에 해당하는 게 이 CT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자체적으로 한 바퀴 회전 시작할 때, 그때 요 값이 1이 딱 되고, 그때는 데이터가 딱 한 점의 데이터만 나오게 돼요. 즉, LSN이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이제 데이터의 길이, 그러니까 포인트의 개수가 딱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일 때는 요 LSN도 1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T 값이 저는 이제 CT 값이 1이 되고 다시 1이 됐을 때까지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플로팅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제가 트러블이 생겼던 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체크썸이 안 맞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쓰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뭐 일단 프로그램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일단 데이터들을 일단 다 파싱들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도랑 디스턴스들을 쭉 계산을 하는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과정이 있냐면 네 여기서 이제 체크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날라온 체크썸하고 일치를 하게 되면 아이고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계산한 체크 코드하고 그 다음에 요 전송받은 체크썸하고 일치를 안 해서 요게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매뉴얼을 읽어보시고 요 CT에 해당하는 값이 체크썸을 저 XOR로 해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체크 CT 값을 가지고서 체크썸에 포함이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CT 값이 0이랑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체크썸에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 체크썸에 포함되는 계산은 CT가 계산이 되면 CT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통째로 들어가냐면 매뉴얼이 여기 CT로 들어왔던 요 바이트가 통째로 체크썸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즉, 그러니까 저 바이트가 그러면은 그거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CT에 해당하는 값이 0하고 1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0이랑 1만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CT의 값이 CT 값은 여기 바이트 요 0, 1 이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2일 때 요 바이트 중에서 우리가 엔드 연산자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게 CT 값인데 실제 여기 요 바이트에는 그러면 0과 1 말고 다른 값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매뉴얼에서는 없는데 저기 YD 라이다에서 나온 매뉴얼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CT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더 자세한데, 그러니까 요 매뉴얼이 좀 잘려 있는 거죠. 쭉 보면은 여기서 비트에서 1부터 7까지의 비트는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 막 쓰레기 값들이 뭔가 뭘 하다가 마른 건지 뭔가 막 잔뜩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 값들까지 체크섬 계산을 할 때 계산이 안 되면 두 개가 일치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려면 여기가 아닌데, 자, 여기가 CT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번째 인덱스 2번에 해당하는 바이트를 통째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CT가 아니라 CT가 아니라 버퍼 2로 이렇게 넣으셔야지 그 체크썸이 잘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기를 CT가 아니라 버퍼 2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체크썸이 잘 일치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연산을 할 때 보면 여기 이제 LSN이 1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가 1인 상황일 때는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한 바퀴라고 친다. 한 바퀴의 시작이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한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개수가 1이어서 요 값이 1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고 0으로 이놈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앵글 값이 계산이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2% 해가지고 LSN이 1일 때는 그냥 스타트 앵글 값을 앵글 값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 없이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랩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짜봤고, 그래서 런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데이터 잘 들어오고, 뭐 이제 제가 프로그램은 좀 짜놔가지고 이제 150도하고 210도 사이 한 이쯤에서 1000mm부터 10mm 사이에 뭔가가 감지가 되면 그때는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스톱이 되도록 이렇게 일단 제가 랩뷰로 간단하게 짜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지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장애물이 나오면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드론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약을 하자면 X3를 쓰려고 한다. 그리고 X3 모델을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컨버터 모듈을 이용해서 PC랑 연결을 하시는 경우일 때는 YD 라이더의 매뉴얼을 보시면 되는데, YD 라이더의 매뉴얼을 바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실제 데이터가 바로 이걸부터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또는 이제 그 아까 요 야붐인가요? 야붐의 그 코드를 바로 그냥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체크썸을 계산을 하실 때 CT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인덱스 2번을 통째로 체크 코드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키셔야 된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요 LSN이 1일 때는 별도로 예외 처리를 해야지 각도 에러가 안 난다. 요것만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넣으면은, 값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